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국제포교사회가 제26기 포교사를 배출했습니다. 품수식을 마친 포교사들은 세계 만방에 한국 불교 전파를 다짐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버드나무 방생법회가 열렸습니다. 벌써 5년째입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생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국가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불교계도 어산종장 화엄스님의 집전으로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국악계의 큰 별이었던 청강 정철우 명인의 연결식도 지난 토요일 엄수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명수 의원, 선도적 역할에 충청 캐스팅보트를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지사 출마설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1월 첫날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국제포교사회가 제26기 포교사를 배출했습니다. 품수식을 통해 포교사로 거듭난 대중들은 세계 만방에 한국 불교를 전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 부처님 법과 한국 불교 문화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신규 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포교사회 26기 품수식에서는 총 16명의 포교사가 품수증을 받았습니다. 법사로 나선 포교부장 선업스님은 포교사들에게 직접 감복을 입혀주고 품수증을 목에 걸어주며 격려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각성하시고 멋진 활동을 해주시면 국제포교사회가 앞으로 더 멋진 전법단체로서 활활 발발하게 기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번에 품수받은 국제포교사들은 필기고사와 양성교육과정, 언어신행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됐습니다. 지난 5월 입제해 9월까지 진행한 양성교육과정에서는 매주 2강좌씩 총 37개의 강좌를 이수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 이재홍 회장은 새로 선발된 신규 포교사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봉사에 자주 참여하며 동기들 간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곳곳에 부처님의 향기로운 가르침을 전하고자 성실히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단히 수행 정진하며 전 세계가 불국토가 되는 그날까지 그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로 부지런히 포교의 길을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998년 국내외 외국인 대상 포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포교사회는 포교사 양성과정, 어린이 영어 자타카 대회, 다문화 활동,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6기 16명을 포함해 총 857명의 포교사를 양성 배출했고 그중 22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6기 신규 포교사들은 전도선언을 통해 부처님 법을 만방에 전하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포교에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한한 영광과 함께 커다란 책임감도 느낍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여태까지 국제포교사회가 쌓아놓은 그 기반을 더 공고히 하고 또 앞으로 전 세계 망방에 우리 한국의 불교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기여를 하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은 국제포교사회는 국제포교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다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여주 신륵사에서 버드나무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우리 강을 살리기 위해 5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방생 현장에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한강변 방생장에 10cm 구덩이를 파고 버드나무를 심습니다. 주변을 발로 다지며 버드나무가 남한강 동식물 생태계를 돌려놓길 발언합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지난 27일 경기도 여주 신륵사에서 버드나무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017년부터 5년째 버드나무를 심어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스님, 공동대표 현중스님과 활동가들이 참가해 총 60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대강이 얼마나 많이 황폐화되고 오염되어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정말 이제 그래도 우리가 강을 위해서 뭔가 좀 역할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잘 자라며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정수, 정화 기능이 탁월합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런 버드나무의 특성을 활용해 4대강 사업으로 물 흐름이 막혀 썩어가는 강을 정화하기 위해 방생법회를 시작했습니다. 법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숲을 속 가시가 몸을 찌르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생태계 회복을 서원하며 나무 심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버드나무를 심는 이 방생은 처음 참석했어요. 물고기 방생 이렇게 방생을 해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생태계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이렇게 버드나무 방생을 하게 돼서 주위에 그 모든 생물들이 여기서 쉬어서 가고 또 여기서 또 새끼도 나서 잘 기르고 아름다운 이런 우리 숲을 강변 숲을 이뤘으면. 불교환경연대는 방생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고기를 놓아주는 방생도 중요하지만 이미 강에 있는 생명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보문 완전 개방을 주장하며 우리 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방생법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국가장으로 치러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서 불교계도 노 전 대통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조사로 거행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결식은 유족과 친지, 국가 주요 인사, 종교 대표만 참석해 엄수됐습니다. 조계종 어산종장 화엄스님이 집전한 가운데 불교를 시작으로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가 각 종교의식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연결식에는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대신 총무부장 금곡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유해는 파주 통일동산에 안장될 때까지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보유자 청강 정철호 명인의 연결식이 지난 토요일 엄수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창덕궁 소극장에서 엄수된 정철호 명인의 연결식에서 유족과 제자들은 헌시와 헌가를 올리며 국악계의 큰 별이었던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생전 독실한 불자였던 고인을 위해 경기도 화성 천불사 월성스님이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청강 정철호 명인은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인방울 명창에게서 판소리 적벽가, 수궁가, 춘향가를 사사받았습니다. 국악 부흥을 위해 후학양성에 매진한 고인은 지난달 27일 향년 98세로 타계했습니다. 신라의 향과 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정멸보궁 도리사는 신라 불교 전래 1604년을 기념해 제5회 향문화 대제전을 봉행했습니다. 도리사는 지난달 30일 수양식을 시작으로 천연향 이운, 아도화상 헌향제 등 향연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도리사 회주 법등스님, 주지 묘인스님, 김영택 경북도 정무실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아도화상의 전법정신을 기렸습니다. 도리사 회주 법등스님은 향문화 대제전을 통해 전통문화 향례의식을 복원하고 정례화해 문화적 가치를 정립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 지역의 포교 활성화와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가야 승가포럼을 결성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불인사에서 첫 모임을 가진 가야 승가포럼은 박용아 부산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장을 강사로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과 불교계 역할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가야 승가포럼은 불교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 통합을 주제로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송산 스님은 이날 김진기 도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지역 언론사와 가야사 정립과 문화 계승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김해 지역 복지시설에 쌀 5,000kg을 전달했습니다. 서귀포시 봉축위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한 해의 평가와 새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서광사에서 진행된 정기총회에는 증명 도종스님과 대회장 동해스님, 봉축위원장 성근스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4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유튜브를 활용해 봉축 행사와 연합 합창제를 훌륭히 치러낸 서귀포시 봉축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투명하지 못한 기존의 관행을 적발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의 확립을 큰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서귀포시 봉축위원회는 승가는 연임을, 제가자들은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해 불기 2566년 도약을 기대했습니다. 충남 아산 출신 국회 이명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사선 중진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과 또 BTN을 시청하시는 불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선 의원이라고 하면은 뭐 국회에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소수 인원입니다. 이런 사선이라고 하는 영광을 주신 우리 아산 시민과 또 저를 아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저희들의 책임이나 무거움감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선공후사 또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런 지역이나 당략은 나중에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선 의원이신데도 불구하고 늘 초상 같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너무 과분한 평가고요. 뭐 저도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하고 지금하고 아주 변화가 없진 않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그런 때일수록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원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아마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서울에 집을 두지 않고 지방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이 이제 출퇴근합니다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시민들과 국민들을 대중 속에서 함께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민원도 얘기 듣고 요즘 국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우리 정치인들이 뭘 더 챙겨야 되는지 그걸 아는 학습의 과정이 되기도 하고 초심에 맞춰서 다시 한번 비춰보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바로 이 출퇴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재난전문경찰병원을 아산에 건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관련 법안도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좀 애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건 분야 인력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미흡하고 특히 그 국공립병원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료 선진국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서 국공립병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아산에 경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경찰대학이 입지에 있고 여유 있는 부지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오래전에 만든 경찰병원이 있는데 이거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비도 많이 좀 노후화되어 있어서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의료 수요에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말씀드린 그 여유 부지가 많은 곳에 새로운 그 국립병원을 만들어서 여기는 경찰관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 국민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이 와도 능히 그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특히 중부권 지역의 이런 그 의료 수요에 대해서 아직은 공급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또 접근성이
또 영원하면 어디서도 할 수 있고 또 수도권과도 가깝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립 재난 경찰병원을 아산에 꼭 입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현실적인 그 의료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는 데도 좋은 하나의 이 방법론이 되겠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게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의 충청 역할론,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청도가 늘 뭐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희로서는 좀 그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충청도가 늘 영원함의 다음으로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정의 선택이 달라진다 하는 뭐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충청의 선택이 나라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종전의 캐스팅보트 역할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사후적인 그런 기능을 말했는데 이제는 좀 선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역할을 하자 하는 것이 좀 저희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충청 대망론이랑과 연계시켜서 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 충청 지금 도에 사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또 서울이나 또 이 경기 이런 수도권에는 특히 충청권 사람들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그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충남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주로 행정 위주의 도지사가 하다가 근간에 한 10년 이 정도는 주로 정치인 출신들이 와 있습니다. 뭐 정치도 필요하고 행정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이젠 정치에서 행정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본래 충남도청에서 오래 공직 생활을 하고 충남 행정부지사를 하다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도정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보다 큰 어떤 준비는 없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공천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뭐 구체적인 또 직접적인 어떤 출마 자체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이 잘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와 또 그런 관점에서 충남지사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이나 그런 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 전통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지금 과다한 세금이나 이런 것을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 세금이나 그런 것들은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 기준이나 이것들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치다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처럼 이 공시지가를 한 번에 이렇게 상당한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늘린다든가 이거는 좀 이 세정 정책에 좀 조세 정책에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찰 같은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이런 재산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 소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시설에 말 그대로 세금은 내되 일반하고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의 구분이 돼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들이 뭐 저는 행안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세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새로운 그 고려나 또 그 제도의 차별화를 좀 새롭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서 좀 목표하시는 의정활동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네, 21대 국회가 벌써 이제 2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침 이때 이제 국정 리더십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각 분야가 국정 전 분야가 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와서 제일 느낀 것이 여기서는 어떤 중장기 아젠다에 대한 그런 토론이나 관심이 적습니다. 당장 생기는 그날 또 그때 현안으로 제기되는 문제 그런 민감한 뭐 몇 가지 문제에만 관심 갖고 주로 하지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떤 자리매김할 거냐
그런 미래에 대한 문제, 중장기 비전에 대한 논의나 토론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을 만들고 싶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중요한 것들을 좀 아젠다를 추려서 그거에 대한 논의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게 제가 21대 국회에서 하고자 싶은 일들입니다. 여야를 아우르는 화쟁의 정치로 또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11월 첫날인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갑니다. 법회 참석 인원은 완화됐지만 코로나 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방역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